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시중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트로트 열풍이 뜨겁습니다. 종편 채널이 사활을 걸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승이 유력한 한 참가자가 과거 학교 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연대회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참가자뿐이 아니고 연예계 데뷔를 하거나 한참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은 스타이거나 할 것 없이 학교 폭력이 연루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연예계 생활을 접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연예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들도 학교 폭력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론의 문매를 맞는 등 대중은 학교 폭력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OTT 서비스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한 그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한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학교 폭력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계 등 거의 전 부분에 있어서 학교 폭력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학교 폭력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때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고 학교 폭력 발생 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데, 이 법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정된 것이네요. 이 법 2조에서는 제2조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걸 포괄적으로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연이 넓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법 20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학교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 신고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위치한 관할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학교 내에 설치된 그 학생 생활지도과 같은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을 한 학생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확인서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폭위라고 부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자체 해결이 된다면 가해자,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기재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학교의 장에 의해 자체 해결이 안 될 때는 교육청의 학폭위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 학폭위가 열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시간이 다르게 위원들과 문답 시간을 갖게 되고, 시간차로 여기에서의 문답이 향후 학폭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폭위의 절차가 끝나면 가해 학생에 대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9가지 조치를
단독이나 중복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학폭위로부터 요청받은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남을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데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정해서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으로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인 정신적 괴로움으로 학업부진을 유발하거나 우울, 불안, 공황 등 갖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학교폭력이 줄었다가 대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가 학창시절에 당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아 학폭을 가해자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는 제도나 절차가 복잡하여 자칫 상대에게 끌려가다 보면 법적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